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에 따른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안보 세미나를 열고 나라의 안녕과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1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독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5개 광고를 중단시킨 서울 송파구청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개발로 일부 지역의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교 부지와 건축비 확보를 위해 초기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와 3080 공공주도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각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30일 개최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에서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재개발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 3기 신도시라든지 3080 이런 재개발에서는 이 초기 단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로펌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때 잘 해놓으면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하고 큰 다툼도 없고. 이봉석 목사는 특히 공공주도형 재개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 부지를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으로 대응해 종교 부지와 건축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초기 대응만큼 법적인 대처도 중요합니다. 이 목사는 재개발 조합 측은 단계별로 법무팀을 고용하기 때문에 교회 측도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보상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대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삽니다. 사실 이대로만 지어주는 것도 도정법에는 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 같은 경우를 참 잘해야 된다. 이때는 꼭 변호사가 대칭해서 그때 협상장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대처를 그때그때 해야 된다. 꼭 이것을 목사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는 그러면서도 재개발 자체가 교회에 무조건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을 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단계별로 대처만 잘한다면 헌집 주고 새 성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제41회기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실행위원회와 안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 갈등 해소에 적극 앞장서도록 서로 화합할 것을 다짐하고 국가 안보와 한국교회 17개 교단 장로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41회기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안보 세미나 및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관회와 2부 안보 세미나, 3부 실행위원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선 기성총회장 지영은 목사가 평화에 관한 이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강조하며 서로 화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명은 화해요, 화목이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해, 당신을 희생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공동회장 오우종 장로와 강규만 장로는 국가 안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장총과 17개 교단 장로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장로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안보 세미나에선 공군소장 윤호 장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윤 장로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무수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까지 강성했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나라와 흔들림 없는 안보를 위해 장로들이 앞장서 기도하고 군 선교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 교단 또 지역별로 청년 사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군 선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가진 그런 거점 교회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현장총 소속 장로님 22만 명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분이 군 교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주시면은 이 계획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날 한장총은 사업 내용과 예산을 보고하는 실행위원회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2021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모두 유인물대로 받는 데 동의하고 남은 회기 동안 장로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1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은 구세군 자선냄비의 시작을 선포함과 동시에 한 달 동안의 모금 기간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선냄비 322개가 설치되고 목표 모금액은 총 132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 시종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용정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평연과 보건법률가회, 바른인권 여성연합 등 단체들이 지난 30일 차별금지법 반대 5개 광고를 중단한 송파구청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진평연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에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게시했는데 송파구청이 해당 광고를 내리라는 부당한 압력을 광고 운영사에 행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의 이런 행태는 광고사가 구청으로부터 광고사업 허가를 취소당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볼모삼아 저지른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직권을 남용해 진평연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5개 광고물 관리법에 근거해 해당 광고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창한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부산 수영로교회 앞 분수광장에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수영로교회의 도탐 트리오 연주, 청년부 야베스의 성탄 워십 공연과 올리브 예술단의 합창 공연이 어우러졌습니다. 이규현 담임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정필도 원로 목사, 성도들이 모여 성탄 점등식을 축하하며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와 서울 서초구 장애인 복지시설 한우리 정보문화센터가 지난 23일 백석예대 캠퍼스에서 사랑의 행복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두 기관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백석예대 외식산업학부 교수와 학생들은 다양한 음식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내년부터 온라인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단 소속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배정된 단체 채팅방에 묵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연합회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동안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7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꼭 한 달 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23명 늘어 누적 45만 2,3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이번 주 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현역병이나 대체 복무자를 비롯해 미필자도 인터넷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까진 현역과 미필, 대체 복무자 등 병역 의무자는 국외 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 기간이 제한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 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서비스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새롭게 수혜를 보게 된 병역 의무자는 12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15대 품목 가운데 바이오 헬스와 차 부품을 제외한 1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화, 컴퓨터, 농수산, 화장품은 역대 11월 중 수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선정한 전 세계 포워드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ESPN은 전 세계 축구계를 대상으로 포지션별 상위 10명의 선수와 감독 순위를 정해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포워드 부문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에 대해 운동량이 탁월하고 수비 가담이나 동료 선수들의 공간 창출 능력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워드 부문 1위에는 리오넬 메시, 2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3위는 킬리안 음바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각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저지를 위해 단행하고 있는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지침에서 국경 봉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막지 않고 사람들의 생계에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행 제한은 각국이 자국 내 변이 발생 보고를 꺼리게 만들고 역학조사 결과나 바이러스 분석 데이터 공유도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27개국과 영국, 캐나다 등 32개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관세 감면 혜택을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국가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과 어린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어린이청을 내후년에 신설합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어린이청의 설립 시기는 2023년으로 올해 안에 어린이청 설립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어린이청은 후생 노동성과 문부 과학성, 내각부 등에 걸쳐 있는 어린이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트위터가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동의 없이 업로드된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의 삭제를 트위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트위터 글도 공익 목적이나 공적 토론을 위해 공유된 것은 제외됩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맹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지니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10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10도, 제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거리에서 구세군의 종소리와 함께 빨간 냄비를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얼어붙은 경기에 나눔의 손길을 좀처럼 찾아보긴 힘든데요. 우리의 이웃이 쓸쓸한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